벌써 3월 첫째 주가 끝났습니다. 개학하고 정신없이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심리학 수업에 들어가신 분들은 첫 주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수업 분위기를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막막하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를 수업으로 어떻게 구성했는지 참고했었던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 자료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공개되어 있고 PPT도 다운받을 수 있고 워크북도 있어요. 학생용도 있고 교사용도 있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학기 초에 수업 운영 계획을 적어서 내라 라는 요청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강사들은 학기 시작하고 개학 첫 주에 처음 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자마자 이걸 빨리 내야 된다. 이틀 내에 내라? 이야기를 들어서 당황하면서 만들었는데 사실 처음 쓴 거는 엄청 열심히 써가지고 이렇게까지 쓰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12년에는 처음 가서 참고할 만한 기존 강사 자료도 없고 해서 그냥 제가 다 썼거든요. 그래서 되게 길게 썼는데 일주일에 2번 들어가니까 각각 다른 내용을 해야지? 라고 야심차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썼거든요. 이론하고 하고 싶었었던 DBT 기술하고 근데 이렇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만 써도 충분해요. 그래서 2023년에는 DBT 내용 다 빼고 위에 있는 것들만 해서 제출을 했었고 수업 운영 계획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내용을 하고 싶고 정해져 있다면은 당연히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만 저는 하다가 중간에 좀 바꾸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다가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룰 필요성이 있겠다. 자살이나 우울이나 불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아서 바꿔서 하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어쨌건 계획이니까 계획이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은 그 계획을 쓰시면 되는 거고 하다가 더 중요한 주제, 더 괜찮은 주제를 찾아서 중간에 계획과는 좀 다른 주제를 하고 싶다 하면 그게 학생들한테 더 의미가 있고 더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가 없다. 수업 운영 계획서랑 함께 이 연간 평가 계획도 제출을 하실 텐데요. 평가표만 제가 썼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미 다 채워져 있고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교양 강의니까 패스, 페일 2개로만 평가를 해서 훨씬 세부적으로 써야 되는 다른 교과목 쓰기가 그래도 수월하지 않나. 수업했었던 PPT들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는지를 보여드리는 영상을 몇 개 찍었고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들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자료들을 공유드리는 건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만 해도 그렇게 자료가 많진 않았는데 불모지인 심리학 과목 자료를 찾았었던 것들은 공적인 자료들이었거든요. 5월 달에 그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요 정신건강 리터러시 찾다가 이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까지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 만들어져서 PPT 올드하지도 않고 되게 세련됐어요. 저는 요거를 좀 수정해서 제 수업 때 활용을 했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워크북까지 해서 4차시 정도 되는 분량이라서 요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업 때 한 번 정도 시간 분량에 조금 쓰고 그 다음에 다루고 싶었었던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했었는데 당시 어떻게 사용해서 했는지를 한번 저는 5월에 또 했는데 그 필요한 달에 찾아보시면 그 정신건강과 관련된 날이 웬만해서 있거든요. 5월에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10월엔 있는 줄 몰랐었는데 있더라고요. 인트로는 학생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10월에는 땡땡땡이 있다. 10월에 있는 다양한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다. 여기서부터는 아까 보여드렸던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의 PPT의 일부입니다. 내용이 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최신 정보가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진 PPT라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현황 이야기가 나오고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게 좋았습니다. 실제 자기에 대한 내용 다뤄야지 학생들이 훨씬 공감하고 더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나나 타인에 대한 이해를 더 할 수 있는. 정신질환 유병률이 생각보다 10에서 20%면 반에 20명 있으면은 2명에서 4명 정도는 정신질환을 겪을 확률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반에서 벌써 2명에서 4명이 나온다고? 와닿을 수 있는 실제적인 통계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임하는 태도가 좀 달라져요. 2022년에 했었던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 특히 교양 강의인 심리학, 이걸 배우는 게 왜 나한테 중요하고 쓸모가 있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고3한테 이유를 만들어줘야지 들을 수 있거든요. 교양 수업들은 쉬러 오는 느낌이 강한데 그 와중에도 가져갈 만한 내용이 있네? 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심리학 나와 다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 정신건강에 대해서 알 필요, 일단 내가 안 좋아졌을 때 알기 위해서, 내 주변 중요한 타인들이 상태가 안 좋을 때 알기 위해서, 앞으로 졸업 후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텐데 그때 대처법을 알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인데 선생님들한테 맞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이미지들도 다 그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 있었어요. 제가 만들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신건강이란 무엇인가? 사실 잘 적응하는 능력이다. 다양한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문제들이나 갈등들이 발생했을 때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원래 행동했던 방식대로 계속 밀고 나가서 문제를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고 정신건강은 사실 적응력이다.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이걸 느끼는 것이 병적인 상태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고요. 학생들한테 건강한 정신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추상적이라서 건강한 정신 딱 이미지화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정신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건강한 신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신체의 예시를 몇 개 보여주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해 보이냐? 그 왼쪽도 건강하죠. 근육도 있고 좀 더 생기 있고 활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 또는 건강한 신체라고 할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신체는 마른 신체이죠. 그러니까 근육량이 적정하게 있으면은 그것은 건강한 신체이지만 그냥 마르기만 한 신체, 과연 건강한 신체인지, 어느 정도 몸무게가 있어도 근육량이 높다든지 내가 건강하게 잘 기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건강한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건강한 정신이란 이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건강한 정신은 그럼 무엇일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건강한 정신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건강한 정신은 되게 해피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불안, 근심이 없고 기분 좋은 상태. 물론 건강한 정신에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사실 건강한 정신이란,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었던 정신건강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한 정신은 좋은 상황에서 좋음을 잘 느끼는 것도 건강한 거고 안 좋은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것도 건강한 정신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한 정신은 운동하는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신체가 되기 위해선 운동이 꼭 필수적인 것처럼 건강한 정신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도 뇌도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동하는 건강한 정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다양한 상태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4가지 상태로 나뉠 수 있다. 편안한 상태,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마음의 고통 상태,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정상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없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편안한 삶 상태를 원하죠. 그런데 일상에서 마음의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고통을 잘 해결하고 잘 지지해 나갈 수 있는 게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음의 고통에 좀 더 설명을 해줘요.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면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소한 것,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는 것들도 우리한테 고통을 일으키죠. 정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이 정도면 그냥 인생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게 고통이다. 근데 이때 신호가 오는데 이 신호를 잘 처리하는 것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마음의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트라우마 반응, 심리적 재난 상태. 보이진 않지만 학생들 중에서 내가 사실 지금 3단계 상태이더라 라고 보고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익명으로 봤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나의 상태를 잘 몰랐는데 내가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태였구나. 나는 지금 많이 힘든 상태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학교 상담실에 찾아갔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교실 세팅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하고 나의 상태를 인지하게 하는 것 또는 주변의 친구들의 상태를 인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들을 좀 들어주고요.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인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치이다 보니까 이걸 받아도 내가 바로 잘 기능해야지, 공부에 지장이 가지 않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를 오는 것,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누군가가 아프거나 아니면 사망을 겪는 것,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이럴 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성인도 그런데 청소년은 당연히 더 힘들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요. 저는 정신질환 상태를 얘기하면서 학생들이 관심 가지고 있었던 ADHD,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 두 가지를 따로 다루는 수업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전 1차 시로 끝냈었는데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는 네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다. 어떤 게 좀 더 많고 어떤 건 좀 더 적고 근데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정상이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스트레스 기능 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 인식과 이해 차원에서 좀 더 심화적으로 다루는 그런 수업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를 강점으로 푸는 그런 수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까 정신건강도 운동해야 된다 하는데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하냐 일반적인 건강관리 얘기하고 마음의 고통 줄이는 기술 연습하기 이야기를 하면서 근육이완법을 실제로 수업 때 실시를 해보고요. 이걸 실시한 이후에 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진행하면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끝내기 전에 이걸 하면서 끝낸다든지 그래서 학생들이 익숙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더 적응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 예시를 들면서 마쳤습니다. 그 워크북까지 활용한다고 하시면은 더 의미 있고 앞으로도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도 올리고 특히 이런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제가 올릴 때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